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노동자는 공장의 울타리를 넘자는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전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촬영 노동자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얘기했습니다. 사측으로부터의 독립, 경제적 독립. 이 경제적으로 붙잡혀 있다는 얘기는 모든 면에서 다 이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복종을 강요하는 거죠, 사측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자주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측으로부터 자주성. 그리고 지금은 투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투쟁성을 찾기 위해서는 공장의 울타리를 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용은 주어지지 않고 지킨다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익산 공장에서는 외주 문제가 불거졌죠. 조립박스를 설치한다면서 공간이 부족하다 이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신규 채용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공장별 전환 배치를 우선 추진하죠. 지원자가 없고 덩달아 신규 채용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오히려 채용한다면 계약직이라면서 다수 노조를 우롱합니다. 2012년 직장 폐쇄 당시에 사측은 노조가 투쟁 일변도의 방침을 벌이면 고용은 보장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왔죠. 그리고 기업 노조는 당시 투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흐른 겁니다. 근데 사측이 주장했던 그 고용 안정은 말뿐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게 사측이 고용을 지키지 않은 사례 정리해 봅니다. 2016년 문막의 희망퇴직, 2019년 사무직 희망퇴직, 2020년 기능직 전체 희망퇴직, 2023년 문막 희망퇴직. 그것도 이번엔 일방적입니다. 2019년에 정몽원 회장은 육참골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 뼈를 내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인데 가당키는 한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원 축소뿐만이 아니라 외주화도 고용에 영향을 직접 미칩니다. 주물공장 2020년 외주, 상용라인 익산 외주, 2022년 캘리퍼 외주, 2023년 부스터 CL4 MOC 외주, 2023년 튜브 앤 파이프 익산 외주.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희망퇴직 중간중간에 적절히 외주도 추진했던 겁니다. 결국은 국내 공장 축소가 되고 결국 노조 조직력 약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더 있겠죠. 원활한 3세 승계라고 저희는 진단합니다. 잡음 없이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3세 승계 얘기하니까 이 3세 승계 과정은 저희가 진단할 때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문제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승계 과정도 그렇고요. 현대차 승계 과정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그 삼성물산이랑 생명이랑 합병인가요? 뭐 삼성생명의 합병 문제가 있었고요. 현대차는 모비스를 비롯해서 운송업체 자회사를 둬서 비상장 이런 데를 지원하면서 된단 말이죠. 만도 역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3세 승계는 노동조합의 마지막 남은 공략점, 사측의 빈틈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는 주목하는 것이 합의하지 않은
희망퇴직입니다. 문막에. 왜 이것을 주목하느냐? 2016년, 20년 다수노조의 만도노조와 다 합의 시행했거든요. 근데 관례를 깼어요. 결국 노동조합에 타격을 줬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도노조 익산과 평택은 또 외주를 관철시킵니다.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익산과 평택에서는 사측이 외주를 관철시켰다. 그러면 만도노조 본조와 각 공장 지부들은 어떤 연결고리인 거냐, 이게 맞냐 이거예요. 같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이런 대응도 있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안겨준 겁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급기야 만도노조도 3월 28일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함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연이어서 4월 24일에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서 국회에서 저희 만도지부와 또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죠. 사회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투쟁입니다. 주체적인 투쟁이 없이는 이러한 기자회견이 큰 의미가 기자회견도 의미가 있지만 자체적인 투쟁으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인을 공장 울타리에 갇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쟁을 결의하기도 쉽지 않죠. 13년의 시간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투쟁도 하지 않으면 함께 어깨에 걸고 연대장이 마련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깨에 거는 연대장, 투쟁의 장도 어렵다. 공장 울타리라는 것이 정말 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장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노동자의 상상력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장 울타리를 보이지 않는 장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 울타리를 벗으면 뭐 달라질까요? 이 퇴직하신 분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업체에서 일하던 형님들 대부분 그만두는 힘들어서 만도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못 버틴다 이거죠. 그러면 협력업체는 나쁜 자본가, 만도는 좋은 자본가,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더 높은 노동 강도, 더 긴 노동 시간을 강제하면서 이윤을 창출합니다. 만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 폐쇄를 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축적해서 총 40% 생산성을 높입니다. 노동자를 압박하고 쥐어짜서 올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임금 보상이 철저히 외면됐다는 겁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2015년부터 월급제와 함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합니다. 24시 40분이 퇴근 시간이죠. 근데 전 공장이 한시적으로나마 3교대를 다 운영했습니다. 24시간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자, 자본가의 본질이 드러나죠. 노동 강도, 노동 시간. 전국 노동자 대회는 자본가의 본질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투쟁 사업장, 어려운 사업장,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어떻게 탄압하는지 충분한 배움터가 됩니다. 지금도 세종호텔 막루에는 세종호텔 막루라고 해야 됩니까? 옥상도 아니고 그 건조물 옥탑에는 세종호텔 지회장이 고공농성 중입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11월 8일 공장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장으로 동지들을 초대합니다.